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국방부,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에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것이 지금 언론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회가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작권 이양하는 것을 트럼프 정부에서는 약속하고 빨리 해줄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연방의회가 개입해서 그걸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에 가결했던 2027년도 국방수권법안 NDAA라고 하죠. 바로 이제 이건데요. 2027년도 국방수권법안. 여기에 보면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그러니까 석 달마다 국방장관이 2018년 10월 31일에 서명됐었던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작권을 이양해 주기 위해서 고려하는 사항 중에 인도태평양의 안보 전략이 함께 고려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문제. 이 같은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절차에 법안을 통해서 배정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라는 국방부의 인증 및 평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60일이 경과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도 이번에 동일하게 달려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이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올해에는 해당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해서요 더 까다로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태든 의회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미가 합의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인증 보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합의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명시됐다가 이후에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통과된 NDAA 전작권 전환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원을 통과한 거에는 그 말이 빠져 있지만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번 NDAA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에 같은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상이한 내용은 조율한 뒤에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서 최종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일 처리한 NDAA에는 전작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서 상원안과 하원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이 내달 초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는 NDAA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내에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가 우려된다면서 그것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안보와 상업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5월 1일까지 상세히 보고하라고 국방장관, 이 전쟁장관한테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 NDAA가 통과된 게 1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통과가 됐던 겁니다. 군사위원회를, 상원 본회의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 군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 이틀 전인 6월 9일 날 의회 조사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 하면 한미동맹 의회가 다뤄야 할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 시기가 그런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보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 이게 의회 조사국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라고 표현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한국이 동맹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동맹의 임무를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무자 협의 내용 과정 중에서 미국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의회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여기고 있고 무엇인가 동맹 국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 보고서의 역할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갔다라고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의회 보고서가 항상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이 의회 보고서 내용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는 입법 감독 및 기타 수단을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 통제권, 분담, 확장 억제, 방위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동맹을 현대화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국 정부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든 그거는 상관없이 의회가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방어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한 미군이 북한보다는 중국을 억제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더 주력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억제하는 부분은 이제는 미군보다는 주한 미군보다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2025년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대만 관련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미국 자산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이 작년에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를 드론이죠. MQ-9 리퍼를 배치를 했는데 이게 중국을 겨냥해서 배치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보고서 발표와 상원 NDAA 법안 통과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약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의 인준이 이루어진 것은 상원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하게 된 게 6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NDAA가 나온 거는 6월 11일이었고요. 의회 보고서가 나온 거는 6월 9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이벤트를 연결해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중국 억제입니다. 지금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 강하게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강해진 겁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 그런 인식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국방 전략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주한 미국 대사 인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의 입장은 저건 중국 공산당의 꼬봉. 지금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대한민국의 정부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점잖은 말로 얘기하면.